내신 관리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한다고 골머리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있었고,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 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인데, 내신 관리가 지금 좀 고민이에요. 작년까지 애들은 ABC 성취평가제가 아니었잖아요. 절대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등급 나오니까 자기 필요한 과목 들으면 됐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ABC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어요. 대학들이 문의는 많이 하고 우리도 궁금해 하는데 대학들도 서로 눈치 보기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 반영할 건지, 점수는 줄 건지 말 건지. 서울대는 정해줬잖아요. 진로 선택을 3과목만 하면 아무 불이익 없다. 근데 지역 대학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대조차도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다 잘하는 게 일단 기분 좋겠죠. 일단 여기는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목 편제예요. 기본 보시면 교과 전형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게 2개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 영역에 포함이 돼요. 주당 수업 시수가 34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수업, 소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교과 수업이 30시간이고, 여기 4시간, 자동 봉진 요 4개가 각각 1시간 34시간이에요. 여기도 수업 활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과 수업인데,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일반 인문계 아이들은 보통 교과. 전문 교과 1은 특수 목적고, 외고, 과고. 전문 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일반 교과를 우리가 보통 교과를 배울 건데,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교과하고 선택 교과. 공통 교과는 우리 다 끝났어요,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학 탐구 실험. 요까지가 공통 과목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다 배워야 돼요. 등급이 다 나오죠. 선택 교과는 2가지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은 그러니까 쉽게 등급이 나오는구나.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는구나. 다른 말로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구나. 진로 선택은 수능 과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부 진로 선택 중에 수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많이 할까, 이걸 많이 할까가 항상 고민이었잖아요. 교과 전형만 갈 아이라면 진로 선택할지 일반 선택할지 뭐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내가 교과 전형의 목표를 있다. 일반 전형,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어떤 아이들 보면 내신에 자신이 있으면 등급 많이 나오는 걸 해가지고 등급을 자꾸 낮춰가는 게 좋겠죠. 근데 내신을 따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몇 과목만 집중해가 등급을 더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 각자 케이스가 다르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하려면 일반 선택뿐만 아니고 진로 선택으로 자기의 특기, 흥미, 적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나는 교과 전형 갈 거다. 나는 뭐 예를 들면 정시로 갈 거다. 이런 아이들은 진로 선택, 교과 전형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내신 산출 방법이에요. 보시면 위에 공통 과목 5단계, 이거는 여기 있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수강돼서 나오고 석차 등급이 나오죠. 9등급까지 상대평가죠. 이건 남보다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양과 체육은 ABC 80% A, 그다음에 60% B, 뭐 그 이하 C 이렇게 나올 거니까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이 뭐 나오냐면 원점수와 평균이 나는데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가 상대적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대학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석차 등급 표준 편차가 안 나오고 분포 비율만 나와요. A 몇 프로, B 몇 프로, C 몇 프로. 보통 학교에서 A 몇 프로쯤 줄까요? 우리 과학 탐구 실험 하셨죠? 아이들. 혹시 A, B, C 중에 뭐 받았을까요? A 받아요. A. 한 40, 50% 가까이 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B, C 받으면 대학 가기 어쩌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소한 B는 받아야 되고, 웬만하면 A는 받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과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 외고라면, 과고라면 전문교과가 등급이 나옵니다. 여기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가 13명 이하일 때,
등급을 안 내도 되죠.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학교에 따라서는 선택 과목 다양화하면서 등급을 안 내게 13명 미만 만들어가지고 하죠. 하는 이유는 13명 되면, 4명 되면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다음 또 등급 안 받을 수 있는 게 플러스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에서 안 듣고 나가든가 아니면 몇 군데 학교 연합회가 듣는 과목은 또 등급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안 내는 과목의 장점은 내신을 안 까먹으면서 나의 흥미 적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학생부 종합재능 하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요게 이제 보통 교과인데 보시면 기초 탐구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쭉 해서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고르고 진로에도 고르고 될 건데 네모 빨강판 쳐놓은 게 있죠. 저거는 수능 과목이란 말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과학 2, 그다음에 수학의 기하 여기는 수능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이어서 파란색 되어 있는 건 공통 과정.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그럼 나머지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서 하는 아까 전문과목 1, 2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이게 전문 교과가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이 돼요. 그럼 등급을 안 내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국문과를 갈 거예요. 근데 예고해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문학개론, 시창작, 문예창작 입문. 뭐 문예창작과 갈 건데 이런 과목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받을 거예요? 대학 교수들한테. 전공 적합성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국제 계열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디 있고? 국제. 이런 거 찾아서도 들으면 상당히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는 플러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일반고에서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소인수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 대학의 평가 있는데 소인수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2 너무 작게 신청했는데 20명을 신청했어요. 등급이 잘 안 나오겠죠. 선택할까요 말까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계공학과 가야 돼요. 물리2. 대학 교수들은 물리2 학원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종합전형에서는. 근데 교과전형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교과전 종합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종합전형 갈 거라면 저런 거. 물론 그래서 물리2 받아가 9등급 받았다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만약에 평균 한 2등급쯤 되는 아이인데 물리2 해서 어려운 과목 했고 아이들이 자기가 등급을 잘 못 받아 한 3등급 받았다.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과전형에서는 3은 3이에요. 그런 건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 어떤 학교 남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물리1이 개설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교과전형 갈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논술도 문제 없고 수능도 문제 없어요. 하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리2도 아니고 물리1을 안 듣고 공대에 온다고? 정상적이면 교수님들이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불리할 가능성은 있어요.